저희 방송에서 뭐 졸라 열라 얘기하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할 정도 수준이니까 예, 저희 방송은 뭐 욕이 없어요 사실상. 다른 방은 뭐 욕이 상습적입니다. 술 담배에 욕설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각이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호범이요? 아니라고 하고 다세요? 호범이요? 누가 보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6허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캡처, 반디캠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 24시간 365일 6허.in, 6허.in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하신 뒤 사건의 개요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관련된 사건을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6허 제보센터였습니다. 클린 극장 영화 기생충. 야,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 네,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 수업하자. 야, 근데 이게 뭐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속담은 뻥쟁이 아저씨? 너 설마 유튜브 뻥쟁이 아저씨 보니? 선생님 죄송해요. 뻥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너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이제 뻥쟁이 아저씨 방송 안 보는 거야? 네, 알았어요, 선생님. 문 좀 열어주세요. 오늘도 뻥쟁이 아저씨 방송 보셨다면서요.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너 죽이려고. 아직도 뻥쟁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인생이 뻥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클린 UCC가 함께합니다. 자, 뻥쟁이 고만 보십시오. 맨날 뻥만 치는 뻥쟁이 아저씨 아줌마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의 인생을 뻥튀기로 만들어 버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 실사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인천본부의 감사 간부분하고 실사 담당자분하고 두 분이 오셨습니다. 네, 보시더니 뭐 얘기가 끝났습니다. 딱 앉아서 보시더니 그래서 뭐 그래도 오셨으니까 감사로 오셨으니까 다 전압 체크하시고 전격 전압 체크하시고 컴퓨터 대수, 노트북 대수 뭐 다 체크를 하셨고요.
자, 결과는 이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결과 한국전력 감사실의 실사 결과는 자, 이 허위 민원 제기한 분 큰일 났습니다. 네. 뭐 저는 뭐가 어떻게 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표정으로만 말씀드렸고, 자, 언론중재위원회 대승에 이어서 한전 대첩에서도 네. 자, 윤성욱은 차단해 주세요. 자, 언론중재위원회 대첩 압승에 이어서 한국전력 산업용 전기 전투에서 압승을 거두고 나중에 결과는 확정이 되면 나중에 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아무튼 오늘 한국전력 감사실의 실사단이 왔었고요. 뭐 결과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대첩에서 압승, 한국전력 대첩에서 압승. 이제 남은 게 여성가족부 센터 전투가 남아 있는데요. 뭐 그것도 뭐 자료 다 제출하고 다 받아서 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의 후속 조치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성가족부에서는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냐면 개편할 때 모르고 썼다가 스스로 알아서 고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내릴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조치입니다. 이거는 무슨 벌금형이나 무슨 이런 게 안 나와요. 이거는 행정처분형이기 때문에 두 개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가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시정 권고, 그러니까 이거를 시정해라. 두 번째는 이제 과태료 부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시정 그걸 조사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자각을 해서 고쳤기 때문에 시정 권고 조치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그렇게 유튜버 가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쪽에서 실수로 기입했다가 바로 고쳤기 때문에 시정명령이나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담 그 실이나 이런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악의적으로 경찰청에 신고를 또 했고, 그게 부천시청으로 왔습니다. 부천시청에서 자료 요청을 다 해서 했고, 저번에 2명이 실사단으로 와서 실사를 했고요. 그래서 부천시청에서도 두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성가족부하고 시정 권고와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여성가족부와 다른 처분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미 알아서 실수한 거를 고쳐가지고 이미 했는데 시정 권고를 내릴 수도 없고, 여성가족부에서도 과태료를 하는데 이거를 악의적으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내가 그런 상담실이나 상담센터를 성폭력 관련된 것을 운영하려고 했다라는 게 있어야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결과도 뻔한 게 뭐냐면 여성가족부에 신고를 했을 때 여성가족부에서는 여기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수를 자각을 해서 고쳤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상담실을 운영할 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었다. 그래서 시정 권고나 과태료 조치를 하지 않고 그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알아서 고쳤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 가세가 악의적인 의도로 유신을 괴롭힐 의도로 경찰청에 다시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는 이게 행정처분 해당 요건이기 때문에 부천시청에 관할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고, 부천시청에서 실사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근데 부천시청에서도 시정 권고 아니면 과태료인데, 시정 권고는 야 이거 네가 실수로 했으니까 고쳐라.
근데 이미 고쳤어요. 오래전에. 신고 전에. 시정 권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미 고쳤는데. 그 다음에 과태료는 실제로 유신이라는 사람이 성폭력 상담소나 상담센터를 운영할 걸 하고 있었다.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거니까 그때도 표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한국전력 일단은 뭐 그래도 절차상 결과가 나오니까 통보해 주기로 했으니까 결과 나오자마자 그 민원인은 바로 허위 민원 신고한 사람은 바로 검찰에 고소가 됩니다. 업무방해로. 무고는 안 돼요. 무고가 왜 안 되냐면 여기는 공기업이잖아요. 무고는 그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 무고죄는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로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다행히도 한국전력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무고는 해당이 안 되고 업무방해는 해당이 됩니다. 이미 유권에서 끝났고 이 통보 받는 대로 첨부해가지고 검찰에 바로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예, 업무방해를 한 거죠.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실사를 다 끝냈으니까 저희가 가정집인데 산업용 전기가 쓰고 있다고 허위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거라서 자, 왜 업무방해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 한전에다가 한국전력에다가 유신이 가정집인데 산업용 전기를 쓰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허위의 사실로 명백하게 업무방해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제가 이제 외웠어요. 이게 업무방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습니다. 위계는 거짓말, 이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이 되고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해당된다는 확인을 받았어요. 유권 해석을, 법률적인 해석을. 그래서 그 내용이 황당무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전력에서 임의로 일반형 전기로 해석을 했지만 그건 월권입니다. 원래는 민원 내용 그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단한 내용이냐면 한국전력에서는 조사를 해서 말이 안 되니까 이거를 그냥 각하, 말이 안 된다, 각하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 없음.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에서 산업용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각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쪽에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일반용 전기를 쓰고 있다라고 다시 하면 다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산업용 전기라고 썼는데 그거를 한국전력 직원이 임의로 자기가 이건 하면 안 돼요. 공기업이든 어디든 그 민원 내용을 본인이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대로 실사를 하는 것이지 그걸 자기가 맘대로 그 상상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 윈터님 트위치 TV 체크 좀 해주세요. 저쪽에서는 계속 버퍼가 나서. 그래서 나카예수님께서 업무방해로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미 KS 김해창 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돼서 수사 중입니다. 왜 구라를까요? 알지도 못하면 손가락 함부로 나불대지 마세요. 수사기관에서 이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이 돼서 KHC 김해창 수사받고 있어요. 입건돼서 수사 진행 중인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해당이 안 된다고요? 물어보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한테만 버퍼가 걸리는 거 새로 접속을 해봐야 되는 건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버퍼가.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위계에 대한 건이 이미 입건이 돼가지고 수사 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BJ 세수하면 원반에 대해서도 수배 내렸고요. 수배가 되면 기소 중지가 그 뭐라고 하죠? 기소 중지가 됩니다.
기소 중지라는 거는 수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J 세수하면 원반도 지금 기소 중지 처분으로, 왜냐하면 수사를 계속 안 받고 혐의는 있는데 뭐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지난달에 말까지 수배 절차를 밟는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 중지 그 통지서를 보냈다는 것은 수배가 됐다는 거예요. 기소 유예가 아니라 기소 중지입니다. 말을 하면 자꾸 자기가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소 중지는 수배가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수사를 거부해가지고 혐의는 있는데, 예, 다행이고요. 그래서 계속 내 말을 왜곡해서 쓰시면 차단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소 유예가 아니라 기소 중지. 기소 중지는 재판의 기소가 중지가 되면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거예요. 왜? 수사를 회피하고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데도 안 받으니까 그거를 기다리다가 경찰에서 검찰에 넘겼고,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배 절차를 밟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 중지 처분을 하고 그 공소시효가 중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소 유예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전 실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감스트 외질 남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도명 사장이나 둘둘레길 그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 기사가 나왔는데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 근데 이런 일들이 일상 다반사에서, 예전에 남순이가 자기 방송에서 yes, o와 no 외지레를 상대로 다른 BJ를 상대로 했던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이에요. 뉴커에서 한번 남순으로 검색하시면 예전에 yes, o와 no가 있을 거예요. 외지레가 철구 부인이고 애까지 있는데 yes하고 no를 질문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남순이라는 BJ는 진지하게 퇴출돼야 될 BJ입니다. 자, 그 해당 방송의 동접자 수 최고가 41,597명이 보고 있었고요. 19세 체크가 없었습니다. 41,597명. 감스트 외질의 남순 3명의 유튜브 구독자 숫자만 합치면요, 감스트가 137만, 외질애가 82만, 남순이 90만입니다. 다 합치면 300만이 넘습니다. 300만이 넘어요, 구독자가.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연하지 게임을 하는데요. 자,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당연한지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에 철구의 부인인 외지레가 남순에게 너 계속 잼미, 여비제이입니다. 잼미 외치는 이유가 잼미님, 여비제이 방송 보고 DDR 쳤지. 이 DDR은 자의행위를 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여비제이를 거론하고 이 자유행위를 했지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남순은 웃으면서 당연하지. X발 뭐야? 라고 답변한 뒤 외지레에게 감스트에게도 질문하라고 하자 외지레는 이 오빠는 진짜 할 게 없어. 너무 선비라서 라고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남순은 감스트에게 직접 이 부두리는 다른 플랫폼입니다. 골든 라이브인가? 그 플랫폼의 여비제인데 보고 DDR 친 적 있지라고 묻자 감스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하지 3번 쳤다 X발.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의 인성인 거예요.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감스트나 외지레나 남순이 실수라고 우기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그 모니터링을 하고 한 결과 그 사람들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본성, 인성이에요. 늘 방송할 때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감스트 아버지가 쓰레기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문자로 보내면서 아버지로서. 그때 오히려 감스트 팬들은 감스트 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뭐 꼰대다, 뭐 무슨 보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감스트 아버지가 걱정한 그대로가 돼버렸죠. 어울리지 말라는. 그 제가 감스트가 막 뜰 때 진짜 사나이나 무슨 MBC 해설위원이네 프로축구 홍보대사 그럴 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감스트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감스트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MBC나
서수길 대표가 띄워주면 나중에 분명히 사단이 난다라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러시아 월드컵 전부터 이미 제가 감스트를 억지 춘향으로 서수길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와 MBC가 띄우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감스트는 인성이나 뭐 여러 가지가 준비가 안 돼 있다. 트레이닝이.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떴을 때 분명히 사고가 터진다라고 제가 이미 2년 전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감스트 뜨니까 부러워가지고 까냐 그러면서 저를 허벌나게 깠습니다. 오지게 깠어요. 근데 결국은 장애인 비하 사건도 있었죠. 여러 사건 있다가 쉴드 쳐가지고 겨우겨우 넘기다가 큰 사건이 터진 겁니다. 3일 정지요? 서수길 대표가 사퇴해야 됩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런 여성 BJ를 거론하면서 이런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아니 그런 발언을 했는데 아니 4만 명이 넘게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3일 휴가를 줘요? 이게 제재입니까? 휴가입니까? 아니 여론이 영구정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아프리카 서수길 대표 사퇴하세요! 정찬영 대표 사퇴하세요! 덕을 사퇴하세요! 아니 별풍선 뜯어 쳐먹고 이따위로 운영할 겁니까? 인생을 사퇴하세요! 네. 자, 이은재 의원의 쓴소리였고 너무 무리를 해서 자 하셨고 또 한 분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이분이 나오려나 자 지금은 사라진 뭐야 이거 한교총이 맞았나 그때? 한교총이 아닌가? 그 유치원 한유총이었구나. 한 분만 더 할게요. 한유총 전북 그 지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요 아침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헤드랜턴을 하고 화단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번 별풍선으로 제가 그분들한테 많이 쏴줬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망언을 합니까? 정말 솔직히 쪽팔립니다. 아니 근데 3일 휴가라니요. 정말 너무하시고요. 방통위 방심위에서 영정 주십시오. 의원님들 영정 주십시오. 네. 자, 한유총 전북지부장님이 또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주시고요. 자, 하여튼 요걸 했고 다음 내용은 자 이번에는 그래서 하루 종일 상위권에 외질의 감스트 남순이 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봐서는 혼자 죽긴 힘들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감스트만 떠 있었고 제일 유명하니까. 근데 감스트 팬들이 생각하니까 억울해 이거. 혼자는 못 죽겠네. 아프리카 TV의 인성, 감성이죠. 아니 왜 감스트만 죽어? 외지레도 같이 죽어. 그러니까 감스트 팬들이 외지레를 같이 검색을 한 거죠. 외지레가 검색어 1위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야 남순이는 왜 없어? 그러니까 외지레 팬들도 야 남순이는 왜 잘못이 없냐? 남순이 계정이지 않냐? 남순이 또 올린 거예요 지금. 같이 죽자. 이게 바로 아프리카의 감성입니다. 혼자는 못 죽는다. 함께 죽자. 같이 죽자. 혼자 까이는 것보다 셋이 까이는 게 낫다. 아무튼 그렇고. 자, 다음은 비하 발언 왕, 일명 아프리카 비하 왕, 커맨더 지코 직장인 쌍욕, 비하 발언 비하 왕 등극.
한 제보자에 따르면 커맨더 지코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아침 출근 중인 일반인 남성에게 말을 걸고 아이고 출근하시나봐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백수라 부럽네요라고 비아냥대다가 출근하는 일반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야 개새 X야. 그래 X뱅이 까라. X발 크하. 그걸 또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 가고 크하 감동받았어. 눈초리 보니까 야이 X발 부럽겠냐 크하. 웃겨 죽겠네. 제가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지 라고 비웃으면서 비하발언과 욕설을 했다. 심지어는 얼굴하고 다 오토바이가 나갔고 욕을 쌍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커맨더 지코는 진작에 아프리카 TV에서 추방돼야 될 사람이에요. 장애인 비하 셀 수 없고요. 여성 비하, 그다음에 여성 성추행 논란 의혹, 정말 추잡스러운. 그다음에 지금 아내하고 여자친구일 때 데이트 폭력 논란, 지역 비하. 거의 뭐 일베 BJ라서 거의 이 BJ는 아프리카 TV에 있으면 안 되는 BJ인데 서수길 대표가 계속해서 기사 회생을 시켜준 BJ 중에 한 명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별풍선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자, 그래서 뭐 이 7일 또 휴가 준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서수길 대표 사퇴시켜야 됩니다.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정말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저 4명의 BJ는 영구정지 처분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아프리카 TV에 솜방망이 하면 1인 시위 집회를 해서라도 방통위 이호성 위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꼭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북한 목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잠수정이나 잠수함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의 목선이 스스로 와가지고 항구에 대고 한국 어부한테 연락 좀 해달라. 북한 어부다.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북한 목선이 온 경로에 따라서 중징계를 해야 되고 옷 벗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군인은. 이건 뭐 문재인 정부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지휘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부터 무궁화부터 옷을 다 벗어야 되고 중징계, 영창 없앤다고 하니까 이거는 감옥에 보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로. 뭐 이게 잠수정이나 잠수함이 아니어서 뭐 이렇게 간첩선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정부에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모셨습니다. 황교안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북한 김정은과 뭐 대화하겠다, 대화하다가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과 대화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국방이 튼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추후에 제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권을 차지한다면 이 문재인 정부에 이건 특검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는 신께서도 절대로 용납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께서 나와서 한마디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나와 계십니다. 정의로운당의 심상정 의원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그렇게 국방이 튼튼하면서 박근혜 때 얼마나 털렸습니까? 목함지뢰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니 도대체 본인 때는 탈탈 털려놓고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나 좀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G 마약. 자, YG가 거의 뭐 흔들리고 있습니다. YG 소속 배우 연예인들이 지금 뭐 이적을 하네, 떠나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YG가 예전부터 프리스타일이었는데 이 프리스타일이 범죄 스타일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타블로도 나가고 싸이도 나가고 뭐 다 나가고 있는데 예전에 YG 감성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빅마마 있고 거미 있고 휘성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감성 실력파 감성 그런 보컬리스트가 있을 때가 좋았는데 뭔 뭐 개성파 한다고 연병 동네 막 국내 양아치들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음 그룹은 제가 보기에는 헤로인이나 코카인 이번 그룹은 헤로인이나 코카인 마초 기대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5인조 그룹 헤로인이에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붙어라. 마약 먹으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어디서 마약 예, 약국의 면모를 좀 보여주는 게 그래서 다음 신인 그룹은 마초맨 해가지고 5인조 대마초 그룹으로 아니면 뭐 헤로인이라든가 뭐 코카인이라든가 요런 이제 전 세계 마약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그룹을 해도 감옥에 가기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 다음 내용은 손혜원 불구속 기소 이 사건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뭐 재판을 해봐야 돼요. 나 웃긴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온갖 파렴치한 범죄 다 저지르고도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뭐 끝까지 세수 다 받아 처먹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세수 다 받아 처먹고 끝까지 해요. 이완영 의원 보세요.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꼬투리 잡고 아직도 안 하고 있어. 근데 손혜원 의원은 뭐예요? 다음 출마 안 한대요. 그 원래 손혜원 의원 지역구가 정청래 전 의원 지역구예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막말도 아니야. 근데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천을 안 해준 거예요. 정청래 의원을. 전 의원을. 그래가지고 이제 대신 손혜원 의원이 나온 건데 손혜원 의원은 다시 그 지역 위원장을 정청래 전 의원이 해요. 그래서 본인은 안 할 거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검찰 쪽은 어때요? 예. 뻥하죠. 안 나온대. 다음에 정청래가 나온대. 더 센 인간이 나와. 이제 의원이 손혜원 의원보다 더 센 사람이 돌아오는 거야. 정청래 의원이 얼마나 저격수로 활동했습니까? 그래서 손혜원 의원은 어차피 다음 총선에 나올 생각이 없고요. 재판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봅시다.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떻게 됐어요? 다 무죄 받았어요. 재판은 해봐야 돼요. 손혜원 의원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재판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 편드는 거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가 또 망언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똑같이 주면 안 돼. 못 살겠어 이 아저씨.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 아저씨는 누가 해야 되느냐? 박영규 씨 나옵니다. 박영규 해설위원. 정말 황교안 대표님 믿었는데 정말 보수를 재건할 거라고 믿었는데 아니 무슨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국인 노동자랑 외국인 노동자랑 임금을 차별하라니 믿었는데 정말 구맥지님도 믿었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 정말 황교안 대표님 믿었는데. 자 아무튼 일거양타 믿었는데.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황교안 대표가 또 실언을 해가지고 일을 똑같이 하는데 왜 외국인 노동자는 월급을 차등 지급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지켜져야죠. 정말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유튜버 복부인님과 지루우님 다음 주에 검찰의 업무방해 고소장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편안하게 방송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편안하세요. 네, 접수가 될 거니까 뭐 소송의 내용이 심플해요. 허위 저작권 침해 신고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 아랍어 차단해야 되겠. 저번 차단한다고 했는데 내가 봐줬던 것 같은데 또 그러네.
저번에 차단하려다가 한번 봐줬었는데, 아유, 정말 이제 봐주면 안 되겠네요. 접속 들어가야 돼서. 내가 봐줬는데, 또 나를 말해가지고. 내가 이거 플레이어 로그인을 한다, 내가 진짜로. 너를 잡기 위해서. 저 버그 이용해가지고, 강퇴를 못하게 하니 내가 팩트체크를 중간에 딜레이 하더라도, 나 널 잡는다, 내가. 저게 뭐 아랍어 비슷하게 가지고 버그 이용하는 인간인데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자, 들어가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스킵. 나갔어요? 아, 이런 나가리 같은. 저 버그 이용해가지고. 자, 그래서 복부인, 그 유튜버 복부인과 지루는 복부인만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유튜버 복부인 지루를 같이 방송하는 거잖아요, 둘이. 둘이 같이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업무방해로. 그래서 고소장 제출일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네. 뭐 안심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검찰에 업무방해로 고소장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는 합의 안 하니까요. 연락하실 필요 없고. 자, 거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한기총. 한기총의 한유총, 한기총 아주 망하게 생겼어요. 회장 때문에. 정광훈 목사 막말 때문에 그 한기총에서 가장 큰 집단인 CCC, 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 선교 단체인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한기총에서 탈터세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엄청 크잖아요. 거기가 돼 있는 단체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대표 회장 한 명 잘못 선임했다가, 네. 한기총이 이제 그 두 단체가 탈퇴하게 되면 중소 규모밖에 없대요, 이제. 교회밖에. 그럼 사실상의 한기총의 입지는 뭐 거의 바닥으로 떨어질 게 분명하고. 자, 그리고 부배 김해창, KH 김해창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배는 지금 거의 2달 됐나요? 네. 지금 뭐 스트리밍 계정이 정지된 거가 거의 확실시한데 다시 복귀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 KHC 그 김해창이 새로운 계정으로 지금 동선이라는 부배 팬 채널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널을 폐쇄시켰다고 하는데, KHC도 김해창도 공격을 받았는데 풀렸다고 합니다. 풀렸다고 한 것은 부배가 도와준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점점 부배와 KHC 김해창의 관계가 접근성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부배 팬채널하고 KHC 김해창 팬채널하고 싸움이 났는데, 서로 신고를 했는데 다른 채널은 차단이 됐어요. 채널이 해지가 됐는데 KHC 김해창도 다쳤다가 풀렸어요. 풀렸다는 거는 부배 영상 저작권자가 풀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KHC 김해창과 유튜버 부배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신태일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대 훈련소 갔다가 며칠 만에 나와서 또 계정을 파서 44번째 계정이죠. 또 방송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신고 부탁드리고요. 역시나 돈 벌려고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병무청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지금 뭐 최군에다가 지금 뭐 창현도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지금 신태일까지 플러스 됐네요. 병역 문제가. 답답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렸던 팩트체크가 될 것 같은데, 둘둘레길 양주산 반달곰과 조선댕댕이 할로윈, 네, 이 관련된 팩트체크를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예, 팩트 체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 하고 구맥진, 이도명, 버핏, 백상현 그 프리랜서 기자 관련된 팩트 체크 마무리로 할게요. 자, 둘둘렐길과 조선댕댕이에 대한 충격적인 유신의 발표입니다. 쌩간다! 네. 유신의 급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상대 안 하는 걸로, 네, 저희가 결정, 뭐 땡큐맨님이나 뭐 가세님이나 동급으로 해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든 뭐 고소를 한다고 하든 뭐라고 한다고 하든 둘둘레길과 조선댕댕이와는 상대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시청자 수도 늘리고 후원도 많이 받으려고 하셨을 것 같은데 카톡 내용은 소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해서 그리고 강목든 여자님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현실 소송으로 그분들이 하시든 안 하든 상관없이 7월 달에 둘둘레길님과 조선댕댕이님 그리고 강목든 여자님, 네, 그 세 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송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카카오톡을 깔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원하시는 것 같아서 싸움을 걸어 오셨으니까 그래서 7월 중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다 끝냈고 변호사님께서 굳이 뭐 방송에서 그 사람들을 정말 이제 변호사님도 방송인이 다 됐어요. 인터넷 방송인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하다. 네. 그 사람들의 목적은 이전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목적이 유사하다. 지노렌 버핏, 뭐 갓세, 이도명 사장 그들과의 목적이 너무나 뻔하고 계속해서 뭐 유신을 고소할 게 있고 뭔가 할 게 있는 것처럼 뻥튀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결집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둘둘레길 방송, 양주산 반달곰 방송의 대부분이 이도명 불법 음악 방송방의 멤버들입니다. 후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조선댕댕이, 현준호, 뭐 추가로 별구리 추가된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원자나 시청자를 채워주는 사람이 이도명 음악방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도명 음악방하고 전쟁 중이고 소송 중인데 괜히 그 사람들의 급을 키워줄 필요가 없고 그냥 팩트체크 할 게 있으면 팩트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상종을 하지 않겠다. 급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방송에서 근거 없이 한 말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법대로 하겠다. 강목든 뭐 둘둘레길님이나 할로윈이라는 닉네임으로 조선댕댕님이 채팅창에서 하신 말씀 다 녹화를 했고 저희도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차피 법대로 한다면 소송전으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목든 여자님께서 저에 대한 비방을 하면서 뭐 저희 어머님 댁에서 1인 시위한다고 도배를 하고 다니셨어요. 드디어 강목든 여자님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분명히 둘둘레길님이나 조선댕댕님이나 그쪽 라인은 알고 있는 분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방에서 강목든 여자님이 차단이 됐을 때 현준호님이 풀어주셨거든요. 어차피 다 엮여있는 분이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 알아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원하시니까 법적 대응을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건 폭로라고 할 것도 없고요. 첫 번째는 그 이도명 사장님 그 건물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분이 둘둘레길님이십니다. 예. 그거 모 언론사하고 했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저한테 서류도 보내주셨고요. 저는 뭐 달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이 뭐 공익제보자라고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공익제보자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미. 그래서 근저당 관련해서 제가 조사하거나 제가 뭘 한 건 없고요. 예. 이도명 사장님의 그 뒷조사, 근저당을 포함한 모든 뒷조사의 총
그걸 하신 분은 둘둘레길님이 맞습니다. 예, 맞고 그 후원자들이나 그 지지자들이 뭐 함께 움직였는지 여부는 뭐 그분들을 조사해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도명 사장님의 뒷조사를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제보를 받고 제가 취재하는, 그러니까 법적인 한도에서 취재하였고, 뭐 그걸 떼보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뒷조사나 근저당 서류나 이런 조사를 한 것은 둘둘레길님이 같이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했었고, 이제 그분들이 팩폭탄님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방향을 바꾼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근저당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관련된 조사는 둘둘레길님이 하신 겁니다. 밝히도록 하겠고, 저는 근저당에 관련해서 어떠한 조사나, 그냥 저는 채팅창에서 그 얘기가 나오길래 가사가 재밌게 있어가지고 그냥 응용해서 창작을 한 것뿐이고, 그 뒷조사나 그런 확인이나 그런 사실을 알린 것은 제가 아니라 둘둘레길님, 현 양주산 반달곰님이 하신 거라는 점, 카톡 내용 증거자료 다 가지고 있고요. 뭐 그게 허위라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대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저당이나 담보나 대출이나 똑같은 빚이에요. 저도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달 그 이자랑 원금 갚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누구를 깝니까? 그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근저당이나 보증이나 뭐 담보나 대출이나 다 빚이잖아요. 아니 나도 대출 받아가지고 운영비 없을 때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그 원금이랑 이자랑 매달 갚고 있는데 몇 달째 내가 왜 근저당이나 다른 걸로 까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는 뭐 그런 건물이나 그런 걸 잡힐지도 않았었고 지금까지. 자, 그러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조선댕댕이님께서, 지금의 할로이님께서 제가 가족을 협박을 했다, 뭐 치과를 협박했다고,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1인 시위 계획을 발표할 때 어느 치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분이 큰 실수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장소를, 예비 장소, 그리고 1인 시위를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인 시위 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협박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본인 편에 강목든 여자님이 저희 고향집 어머니 집에서 1인 시위하겠다고 한 건 협박이 되는 건가요? 같은 편 디스하는 건가요? 1인 시위하겠다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협박이나 이런 게 안 됩니다. 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획에 적었을 때 어느 치과라고 표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치과가 수만 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치과가. 근데 그 치과가 자기 가족에 관련된 치과라고 자기가 확정해가지고 가족을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조선댕댕이님께서 내가 이빨이 아프다고 하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본인 동생이 치과 의사다, 이빨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본인이 먼저 제의를 하셨고요. 접근을 하셔서. 그리고 뭐 일정을 빨리 잡아라, 뭐 언제가 되냐라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본인 동생 명함까지 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조선댕댕님을 가족을 건드릴 거면 명함을 주셨는데, 그럼 제가 그 치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했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그 명함을 본인이 원해서 주신 거고, 개인정보 침해도 아니에요. 본인이 나한테 주신 정보예요. 카톡으로. 내가 그거를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조사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근저당 자료도 둘둘레길님이 저한테 주신 거고, 자발적으로. 이도명 사장하고 싸우면서, 적대적으로 지내면서. 그 다음에 나한테 치과 치료 받으라고 자기 동생 명함을 준 것도 조선댕댕이민이고. 내가 무슨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가족들을 건드려요. 내가 뭘 건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와가지고 다 자료 주고, 이도명 사장하고 적대적으로 지내면서 나한테 자료 주고 정보 주고 다 해놓고는
내가 무슨 가족을 건드리고 개인정보를 건드리고 해요. 카톡 내용 다 있는데. 지금도 명함 있습니다. 4개 오는 길님 팝콘 5개 감사합니다. 지금 조선댕댕님이 주신 명함 그대로 있고요. 저 그 명함에 대한 어떤 정보도 누구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치과에 관련된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한 적이 없어요. 얘기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1인 시위 한다고 했을 때 장소 공지를 한 걸 가지고 트집 잡는데 거기에 어떤 치과라고 표시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고요. 제가 무슨 뭐 아버지 기일에 가족을 건드렸네 뭐 근거 없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둘둘레길님이 뭐 내가 뭐 자기 누님 식당을 거론했기 때문에 가족을 건드린 거다? 아니 본인이 진오랜 버핏하고 합동방송하면서 다 깠어요. 지금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자기가 진오랜 버핏하고 합동방송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고. 근데 방송에서 내가 그 영상이 유튜브에 그 영상에 유튜브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가족을 건드렸대요, 내가. 이해가 갑니까? 이걸 갖고 고소를 한대요. 법의 비읍자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1인 시위 앞으로 계획에서 치과 앞이라고 써놨다고 해서 자기 가족의 치과다라고 자기 맘대로 생각을 하고 명함이 있는데도 치과에 대해서 언급조차 한 적이 없어요.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근저당 관련된 자료도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이 줬어요. 근데 나는 그 정보의 구체적인 정보를 누구한테 공유한 적이 없어요. 준 적도 없고 공유한 적도 없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거론한 적도 없어요. 응? 제가 1인 시위 한다고 했을 때 이도명 사장님 아파트 주소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명예훼손 될 수가 없어요. 모욕죄도 안 되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도명 사장님 아파트 앞에서 10분 동안 내 얼굴만 비치고 1인 시위했다고 날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난리치셨잖아, 이도명 사장님이. 그 주소 알려준 사람이 누굴까요? 응? 둘둘레끼님이세요. 근데 둘둘레끼님하고는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 방 가가지고 응원해주고 그러세요? 나는 이도명 사장, 난 그러면서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도명 사장님 아파트 주소를 제가 알려달라고 그런 것도 없고 1인 시위 한다고 하니까 그걸 알려주신 분이 둘둘레길님이세요. 내가 거기서 10분 동안 내 얼굴만 비치고 1인 시위했다고 분노해가지고 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셨잖아요. 욕하고 쌍욕하고. 근데 그 주소를 알려준 사람이 둘둘레길님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웃고 떠들고 그 방에 가서 그 음악반 사람들 응원하고 후원하고 있어요? 응? 그래놓고는 큰 소리 치면서 뭐 가만 안 두겠다 이름 바꿔가지고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가족을 건드려요. 가족을 건드린 건 그쪽에 강목든 여자님이세요. 이방 저방 돌아다니면서 저희 나이 드시고 지금 몸도 불편하신 어머니 집에서 1인 시위하겠다고 협박하신 분 절대 안 넘어가요. 내가 봐줄 것 같죠, 강목든 여자님. 네, 수사기관에서 봬요. 그분 연락처 모른다고 빼봐야 소용없어요. 관련된 분들 정황 다 확보했으니까.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유신 종업집에서 하시라고요. 하시려면. 네. 그 나이 드신 어머님 집에서 하실 거면 어머님 그 밖에도 자주 안 나오시니까 하시라고. 거기 가셔서. 나는 고소할 거니까. 예. 저희 고향집 앞에서 하시든 저희 뭐 공원 앞에서 하시든 하세요. 협박하지 마시고. 아니 나는 협박 안 했어요. 그냥 공지하고 했지. 내가 계속해서 너희 내가 뭐 이도명 사장님 아들, 딸 거기 앞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예. 나는 1인 시위 한다고 해서 딱 하고 끝났어요. 예. 뭘 어디서 한다고 다른 방에서 막 도배하고 막 협박질하고 다니진 않았어요. 내 방송에서 1인 시위 할 거다. 몇 월 며칠 할 거다라고 공지하고 나서 했지. 예. 게릴라로 할 때는 뭐 당연히 밝히지 않겠지만
막 채팅창에서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협박질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인 시위 얼마든지 하시고 뭐 고향집에서 하시든 누가 봐주실지는 모르겠으나 네, 봐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든 어디서 하시든 하세요. 다만 그 내용, 그러니까 땡큐맨님처럼 그 1인 시위 피켓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이거나 허위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뭐 얼마든지 가서 1인 시위 하십시오. 저는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땡큐맨님이 할 때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땡큐맨님이 피켓에 허위 사실을 적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피켓에 주의하세요. 참고하시고 뭐 1인 시위를 하시든 저도 다시 재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날씨가 양산까지 준비를 했어요. 우산까지 큰 걸로. 그래서 자전거도 준비를 했고 뭐 자전거 타고 갈 건 아닌데 그래서 날씨 더울 걸 예방해서 큰 우산까지 양산 대용해서 선글라스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시즌 2가 시작될 것 같아요. 1인 시위 집회하면 또 저거든요. 그래서 뭐 1인 시위 뭐 한다고 계획 세운다고 하시는데 하세요. 저는 뭐 땡큐맨님이 한다고 할 때도 뭐 하세요. 자유인데. 저도 할 거니까 다음 주부터 진행 다시 재개를 할 거니까 얼마든지 하시고 이제 뭐 저한테 전쟁을 하자고 하시니까 저도 거릴 게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런 것들 모든 걸 활용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싸울 테니까 정보전, 심리전 그리고 소송전 얼마든지 저도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요 든든한 후원자분이 있어요. 제보자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더 많을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인 시위 고소한다고 한 적 없다니까요. 저는 피켓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든 마음대로 하시고 그 대신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만 지시면 돼요. 이제는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으니까 저도 그동안에 카톡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 잘 활용을 해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가족을 건드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뭐 활용한 적도 없고 근데 그쪽에서 나를 먼저 공격을 하니까 저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쪽에 도움되는 대응은 하지 않고 정보전, 심리전, 소송전만 하겠다. 더 이상 수준 낮은 싸움에는 대응하지 않고 수준 높은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리고 아까 구맥진님에 대해서 아마 제가 더 이상 이제 이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구맥진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제가 측은지심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맥진이 저한테 공익제보 한 거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중요한 거. 나중에 소소한 건 했지만 난 분명히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로서 혼자서 온갖 협박과 그런 공격을 여러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으니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의심해요.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오늘부로 구맥진에 대한 모든 호의적인 그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적겠습니다. 더 이상 구맥진한테 기망당하고 그냥 그쪽 시청자들한테 놀림감으로 내가 마치 무슨 변호사를 선임이 안 해주냐. 지노랜 버핏이 또 저를 기망하더라고요. 지금 소송 앞두고. 저를 자꾸 이제 지노랜 버핏도 저를 도발을 하는데 나는 구맥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도와줄 책임도 없고요. 구맥진이 나한테 제보를 한 게 아니라 본인 방송에서 폭로한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도명, 백상현, 지노랜 버핏이 계속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끌려가고 있어요.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내가 이제는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줬고 저를 가지고 저는 정말 선의로 나한테 공익제보다 아니지만 선의로 계속 공격받고 있으니까 시민단체 대표로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놀고 기망하고 그러고 있어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뭐 저하고 뭐 친한 사이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미 자료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구맥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대표로서 혼자서 그걸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협박과 겁박을, 그래서 선의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구맥진에 대해서는 기부업입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 이도명 사장이나 진오랜 버핏이나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가 계속해서 구맥진을 압박하면 저한테는 유리한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구맥진이 필요 없으면 버리면 돼요. 소송 조용히 하면 되고. 나는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하고 싸워봐서 알잖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떤 스타일인지를. 근데 그 사람들의 의도가 다 보여. 내 눈에는.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맥진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야. 그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유신에게 유리한 증인이 되기를 막기 위한 거예요. 증인 서는 거를. 이미 구맥진이 폭로하고 이도명 사장이 거기에 말린 거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맥진을 더 이상은 안 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아서 더 이상은 못하게 하고 다른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한편이었던 구맥진의 입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어떻게든. 그래서 무슨 감옥에 절대 안 가요. 감옥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으로 감옥 가는 경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을 정도예요. 구맥진님이 다른 그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명예훼손 사건,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얘기했다고 해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했다고 해가지고 구속되거나 감옥 들어간 사람 없어요. 제가 기자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이건 그냥 협박이야, 겁박이고. 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을 때 얼마나 장난 아니었어요. 이도명 사장이 백상현 기자한테 그거 전달받고 중대 발표라고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건배 노래를 틀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완전히 유신의 압승이었잖아요. 그거 이제 다른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거고. 결국은 어차피 내가 뭐예요? 구맥진은 아주 심플한 대응이에요. 근데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겁을 먹었어. 여러분도 느꼈을 거야 아마. 이렇게 방송에서 허풍 떠는 사람 치고 겁 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겁 먹었어. 경찰서 가는 거 자체에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한심해요. 답답하고. 별것도 아닌 사건인데 별것도 아닌 사건이고 변호사 상담만 하고 제대로 확인만 해가지고 처리하면 오히려 협박죄로 역공을 할 수가 있는 사건인데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협박죄예요. 고소한 걸로 구속된다. 이건 누가 봐도 구맥진이 그런 사회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협박하는 거예요. 뭐 지금 행복 아파트 빼야 된다. 무슨 통장에 가압류된다. 이건 협박이라고. 명백한 협박죄 혐의예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러니까 구맥진은 제대로 대응만 해가지고 무혐의 받고 나서 맞고소하면 끝나는 사건이라고. 역공으로. 근데 그런 쉬운 대처를 쫄아가지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격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바짝 쫄아가지고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구맥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총알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제 자문 변호사 소개까지 해준다고 했잖아요. 상담하고 경찰서에 문의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만 해가지고 대비만 하면 된다고. 왜 이렇게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초조해 보인다고요? 저 사람들은 맨날 내가 초조해 보인대요. 언론중재위원 때도 뭐 수천만 원 손해배상 했으니까 너는 끝났다. 처음 그날 그 중재하는 날 백상현 기자 봤을 때 얼마나 의기양양한 줄 아세요? 당당한 줄 아세요? 파수장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그 결론은 어때요?
내가 압승했잖아요. 기사 정정 안 받아줬고 2천만 원 손해배상 안 받아줬어요. 반론 보도는 법에서 보장하는 거예요. 그냥 반론 보도 내용 보세요. 내용이 영향가가 있어요? 반론 보도는 그냥 언론사에 요청해도 해주는 거예요. 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반론 보도 요청도 안 했어요. 그냥 형사 고소했어요.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 기사에 대해서는. 예, 제가 드리고 근데 내가 완승했으니까 이제 이도명 사장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거는. 기가 막힐 일이에요. 파수장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유신 이제 뭐 몇 년치 다 뱉어낸다? 결과는 어때요? 여성가족부 센터는 뭐 내가 뭐 엄청나게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결과를 보면서도 그래요. 응? 결과를 보면서도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자, 자신을 속일 수는 없으니 차단해 주세요. 아니 뭐 나한테 불안하대. 파수장이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뭐 와가지고 야 너 어떡하냐, 언론중재위원회 수천만 원을 손해배상했다고 너 이제 끝났다 막. 나는 구맥진한테 하듯이 협박해서 안 통해요. 알잖아. 나는 그런 거 씨도 안 맥혀요. 씨도 안 맥히고. 나는 지난달에 제가 고향에 휴가 갈 때 뭐라고 한지 이도명 사장이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잘 갔다 오라고 했어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5월 달에 그랬구나. 5월 달에. 근데 6월 달에 휴가 안 갔어요? 아니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유신 끝났다. 그래서 막 기분 좋다고 하고 건배 노래를 틀면서 막 축제 분위기를 해놓고는 결과 나오니까 3일 후에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나온다고 거짓말했다가 뭐 쥐도새도 모르게 이제 뭐란 줄 알아요?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 아니 난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거짓말을 한두 번 해야 뭐라고 말을 안 하죠. 그런데도 유신이 불안하다, 유신이 뭔가 초조해야 한다.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아까 전에 제가 그 한전 실사 진행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온 줄 알아요? 이도명 사장. 오늘 오후 2시 36분에 이도명 사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전력, 예? 그쪽 음악방에서 허위 신고해가지고 한국전력 실사받고 있는데 감사실. 예?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왜 했을까요? 전화를 왜 했을까요? 난 이해가 안 돼서. 별구리님은 애초에 둘둘레길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둘둘레길님은 저희 뉴커 특별회원이었어요. 저희 어려울 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활동 시기가 조선댕댕이 그 후원자들하고 일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치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매니저를 준다고 했는데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최소한 다른 사람 같으면 저는 그 부담이 돼서 못하겠어라고 말을 하는데 분명히 들었어요. 매니저에 대해서. 근데 대꾸도 안 하고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둘둘레길이 양주산 반달곰으로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이도명 측하고 손을 잡고 할 때 됐는데 그 방에서 막 떠들고 놀고 계시더라고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전에 핵폭탄 방송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그 방에 가서 막 친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 후원자들하고 인사하고.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놔뒀는데 애청자분들한테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매니저까지 그 제안받고 후원하고 유신쇼 애청자라는 분이 계속 유신만 까고 있는데 거기서 웃고 떠들고 있다.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애청자분도 불편하고 나도 공감한 뭐 방송을 어디를 보고 다니는 건 상관이 없지만 뉴커에 특별회원이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해가 안 된대요, 오히려. 예. 저와 애청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가 거기서 까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그냥 거기에서 방송을 보는 것뿐, 유신 쇼도 좋고 둘둘레길도 좋아서 보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히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단톡방에서 활동도 안 하고 채팅창에서도 그냥 인사만 하고 안 해요. 거기서는 막 거의 가족을 만난 것처럼 대화를 하세요. 그럼 당연히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느낄 수밖에 없죠. 저는 결론적으로 별구리님은 그냥 두들레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판단을. 제가 단톡방에서 떠봤죠. 아무래도 별구리님은 차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보고 있다가 난리를 친 거죠. 게시판에 글을 쓰고. 그러면서 내가 후원을 뭐 안 해줘서 그러냐, 적게 해줬으냐 그러냐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패턴이 그쪽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에 사람을 의심하진 않아요. 제가 뭐 사람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마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의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채팅창에 해놓으니까 그거 보고 게시판에다가 저 디스글을 쓰더라고요. 특별회원 자격으로. 그래서 아, 이분은 두들레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그게 확신이 들면 미련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서운하다고 하시는데 서운하기로 하면 제가 더 서운을 하겠죠. 몇 명 안 되는 특별회원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매니저까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예, 저는 한번 이게 선을 넘어가지고 확실하다 싶으면 이제 아무리 고마운 분이라도 감사했던 분이라도 지금 당장의 유신쇼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저는 대표로서 끊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죠. 둘둘레길에서 행복하게 시청하시라고 눈치 보지 마시고.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후원에 대해서 간섭하시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버퍼만 하면 새로 접속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팩트 체크를 다 해드렸고요. 0시 43분이네요. 전화를 받고 싶은데 제가 오늘 하루 일과가 너무 빡셌어요. 한전 실사도 받고. 자, 오늘의 문광 퍼포먼스 들어갑니다. 네. 자, 노약자나 임산부, 이게 간이 약하신 분들은 잠시 방송 화면을 닫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후원을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기생충 문광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잠깐만. 언니, 저 아시죠? 제가 급하게 쫓겨나느라 짐을 못 챙겼어요. 언니,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제가 문 좀 열어주세요. 언니. 뭐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좀 약했어요. 이게 비 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디테일이 좀 아쉬워서 빗소리가 나서 초인종 소리와 빗소리를 준비를 안경에 물까지 뿌렸어. 아무튼 아이고 죽겠다.